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이재명 구속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재명은 이대로 구속될 것인가? 영장을 치르면 빨리 하라는 민주당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이재명의 구속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판만 아니라 언론계에도 그런 분위기가 거의 지배적입니다. 법조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들 혐의가 중첩이 된 피의자가 구속이 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단 한 차례도 말입니다.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결말이 너무 궁금한 드라마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50년 뒤쯤 되면 지금 이재명을 둘러싼 이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까? 솔직히 이 드라마는 어떤 소설보다도 흥미진진합니다. 지난 17일이죠. 이재명은 백인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13시간이 넘는 아주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초 성남FC 사건으로 한 차례, 그리고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으로 두 차례 검찰에 출석을 했던 이재명은 이번이 제1야당 대표 취임 이후 네 번째 출석이었습니다. 단순히 선거에 패배한 패장의 길이 아닌 범죄자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의 검찰 출두는 마치 대선 유세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는 바로 전날 개딸들 소집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서 있고 카메라 플래시에 확 터지는 포스터까지 내놓으면서 거기에 검찰 출두 일시 장소를 기재를 했습니다. 소집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자범에서 정치범으로 완벽하게 변신을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과거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이렇게 일시 장소를 공지한 포스터에 예고한 대로 그는 검찰청 앞에 마련한 연단에 올라 14분간 연설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끄집어내서 읽었습니다. 입장문이라는 걸 읽은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듣기 위해 자신을 옥죄고 있다. 바로 이것이 입장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날 검찰은 13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했습니다. 흘러나온 얘기로는 이재명은 이미 언론에 공개한 30쪽짜리 이 진술서를 낸 뒤에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진술을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준비한 몇 개의 카드로 인해 이 전략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릴 위정교사입니다. 자, 이제 검찰은 언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지금 방송과 신문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이 대표를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하고 6일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그 사례처럼 이번에도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8월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또 한편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려워졌습니다. 이재명 역시 이번에 네 번째 소환조사에 출석을 하면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등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는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회기의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를 했죠. 자, 이제 검찰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재명을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또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에 느긋하게 9월 중순경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그 경우에 김 빠진 맥주처럼 되겠지만 그래도 검찰로서는 가장 후유증이 적을 사건 처리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백인동 사건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아마도 8월 안이 아니라 9월 초순경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가장 유리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으로는 9월 정기국회 개원 바로 그 직후입니다.
우선 검찰이 백인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수사가 이달 중으로 끝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소환 조사를 마쳤지만 아직 배임액 산정 등 남은 현안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재명에게 적용될 배임액 규모에 따라 심지어 수사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에 배임액 산정 등 보강해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은 검찰이 백인동에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묻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예상합니다. 상방울 대북 송금의 경우에 이재명이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병합을 하면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상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검찰은 아직 이재명을 조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22일에 열리는 이화영 재판에서 나올 이화영의 진술도 수사 방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상방울 대북 송금 사실을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해서 이재명이 이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치를 두고 아니 부지사가 하는 일을 지사가 몰랐겠습니까?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당연한 이치를 두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어제는 뉴스가 나왔죠. 이화영이 자기 아내가 얘기하는 대로 변호사 해임을 받아들였다. 그 말은 이화영이 다시 진술을 번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검찰의 9월 영장 청구서를 예측해 무기를 더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8월 말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제 21일부터 24일까지는 을지 연습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0일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9기에서 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만큼 대검 검사급 인사는 그러니까 지검장 승진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 대검 검사급 인사는 을지 연습 이후에 곧장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의 시간표상 그러니까 8월 안에 이재명 영장 청구 같은 중대한 일을 진척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백인동 개발 비리만으로 8월 안으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이 백인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재명 진술과 무관하게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재명이 백인동 사업 관계자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종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인데 언론은 이번 조사에서 검찰이 재판에 유리하게 증언해달라는 이재명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내밀자 이재명이 태도를 바꿨다 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겠죠. 17일 이재명이 백인동 개발 비리로 소환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를 뒷받침할 녹취록을 느닷없이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건 이재명 측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검찰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이재명이 백인동 로비스트 김인섭의 측근 김모라는 자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수차례 전화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요? 이재명은 2002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서 당시 김병양 성남시장과 통화를 하고 그걸 녹음하는 것에 가담을 했다. 그래서 허위사실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또 기소가 됐습니다. 이재명은 당시 이 재판 과정에서 작고한 김병양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이자 백인동 로비스트 김인섭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라는 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걸 검찰은 위증을 교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는 올해 초 백인동 수사의 일환으로 이 김모의 집을 압수수색을 할 때 이재명의 육성이 담겨있는 녹음 파일을 포함해서 3개의 녹음 파일을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17일 이재명 조사에서 제시한 것은 바로 이 3개의 파일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이번 검찰 소환에서 허리를 찔렸습니다. 그는 올 초에 대장동 조사 때와는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서민 진술서와 더불어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술로 해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은 검찰이 김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푼 녹취록을 제시하자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그는 그전까지 진술 태도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통화 당시 발언의 맥락을 아주 상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김모와 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진실을 말해달라는 취지였을 뿐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기존 주장을 계속 반복을 한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검찰의 공격을 받고 허둥댄 것은 검찰이 이재명의 급소를 제대로 찔렀다는 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5일 이재명이 사전에 공개를 한 서민 진술서에는 이 위증교사 혐의 관련 내용이 일절 없었습니다. 이재명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이 녹취록의 상대방 김모가 이재명이 전화를 받은 뒤에 법정에 나가 실제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입건을 했습니다. 김모는 2019년 2월이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고소한 쪽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 그 김모는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검찰 소환조사에서 나한테 위증을 시켰다고 인정을 했겠느냐? 당연히 안 했을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김모를 위증 혐의로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백인동 개발 비리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재명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 백인동 부지를 한꺼번에 4단계 용도 상향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국토부 공문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이런 취지인 만큼 이재명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런 과도한 4단계 용도 변경은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의 로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18일 자정쯤 조사를 마친 뒤에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을 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을 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주장이 이재명 스스로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모순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재명은 앞서 서민 진술서에서 용도 변경의 혜택을 땅을 판 국가 한국식품연구원이 차지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 검찰 조사 후에는 용도 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분의 반영 없이 민간업자에게 땅을 판 한국식품연구원의 배임이라고 주장을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저는 9월 초가 되어야 검찰의 의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일 안에 영장 청구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을 다시 한번 소환조사할 것인가? 검찰은 백인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를 묶어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청구
하라는 이재명의 기대는 이제 무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민주당의 기대대로 8월 25일 이후 9월 1일까지 6일간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표한 민주당에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9월 정기국회 회기로 넘어가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은 엄청나게 커지게 됐습니다. 지난 2월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처럼 당내 이탈표가 다수 나와서 내분이 벌어질 우려를 넘어 일단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제 불보듯 뻔한 일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2030 그리고 젊은 세대와 무당층의 표가 달아나는 게 보이는 상태에서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이 더 이상 이재명을 보호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8월 말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문자 그대로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박광훈이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8월 임시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묘한 읍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리무중입니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이재명의 주장을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8월 말 비회기에 신속히 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이재명 구하기 전략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9월 정기국회 때 영장을 청구를 하면 정기국회는 쪼개기 국회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내 분열상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을 향해 삿대질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언론이 유포한 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면 쓸데없이 공무상 비밀 누설은 그만하고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 참 기가 막힙니다. 대책위는 지난 17일 이재명의 검찰 소환 조사 뒤에 검찰이 익명의 검사를 통해 9월 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론에 무차별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며 조사 내용까지 상세히 유포하는 등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를 서슴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회기 중의 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나 부리는 것이 검찰의 업무인가? 자, 그러자 국민의힘은 백화점 물건을 쇼핑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특권 의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과거 이재명의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당시 성남시장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인과응보가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국민들이 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죄 지은 게 없다는 당당함이라면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하든 어차피 사필 규정이 될 텐데 무슨 걱정인가. 어떻든 민주당이 비회기 영장 청구를 강조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분열상을 보이지 않겠다는 뜻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영장심사가 벌어진다면 영장 담당 판사가 조금의 부담감도 갖지 않아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재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영장 담당 판사는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는 문제로, 그러니까 아직 전례가 없었던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는 문제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쪽에서 비회기 때 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누가 흔쾌히 동조를 하겠습니까?
불과 2달 전 이 민주당과 이재명은 방탄국회에 목을 맸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 하루도 국회는 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3.1절 같은 공휴일에도 국회는 문을 열었으니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재명 구하기, 이재명을 위한 방탄국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한편이 초읽기에 들어간 이재명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이 친민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말하고 이번 검찰 소환에서도 이를 다시 약속을 했는데 소신껏 부결표를 던지겠다는 공개 선언에 이어서 투표 급으로 이재명을 지키자는 이상한 제안마저 나왔습니다. 다시 충성 경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민주당 민영배 의원, 이분은 위장 탈당을 했다가 이번에 복당을 했죠. 이 민영배는 20일 친민계 원외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라는 모임에서 한동훈이 하는 간악한 짓을 보고 걱정이 되지 않느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면 된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가 시작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기명 표결 사안인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됩니다. 민주당 의원 167명이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167명이 전원 불출석하면 재적 과반 출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당내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민영배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어쨌든 재적 과반수를 이뤄놓고 집단적으로 기권을 표시해서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경우는 사실상의 공개투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헌법 8조가 정하는 민주적 정당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재명을 엄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친명 사이에 다시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친명계 최고위원이죠. 박찬대 의원은 18일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표를 던질 것이라며 이런 의원이 저 한 사람뿐이겠느냐고 했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구속 시 당대표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주 잘라 말했습니다. 구속됐다고 사퇴하면 더 큰 혼란이 있다. 쉽게 말하면 옥중에서도 옥쇠를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구속되어도 공천권은 물론 당권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권을 놓을 경우에 이재명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친명계 지도부 인사는 이런 기대를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억지스럽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비명계도 반드시 가결해야 한다는 예로는 아니다.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가결은 불보듯 뻔합니다. 자, 사태가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자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유고에 대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9월 영장설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둔 컨틴전시 플랜, 그리고 우발성 계획, 이 컨틴전시 플랜 필요성과 함께 비대위 불가피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11월 전당대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감사기간에다가 4월 총선을 불과 두세 달 남겨놓고 실질적으로는 두세 달 남은 거죠. 그런데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비민그룹 내에서는 만에 하나를 대비한 포스 이재명 체제를 이끌 인물로 개파색이었던 김부겸과 그리고 친문 진영의 김경수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부겸이냐 김경수냐 이런 논란을 벌이는 의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민주당 각 개파는 이미 이재명 아웃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큰 실리를 챙길 것인가가 이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은 각 개파는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그리고 영장심사, 구속에 대비를 한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을 논의 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컨틴전시, 즉 우발성 사건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필연입니다. 친명 박찬대는 지난 10일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플랜 B는 사실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박찬대의 이런 언급은 이재명이 구속되더라도 옥중 대표직 수행을 포함한 이재명 대표 중심의 결속을 꾀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친명에서는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도 공천권을 상징하는 옥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이 주장입니다. 하지만 비명그룹에서는 이재명 유고시의 대표직 사퇴는 물론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재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옥중 공천을 하면 당의 몰락은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니 비명, 친명 모두 지금 위기감이 넘쳐납니다. 겉으로는 태연하지만 말입니다. 8월 16일 의원총회에서 비명의 30 의원이 이재명 사퇴론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친명계와의 갈등 때문에 직접 나서기가 저하되는 이낙연마저도 최근 민주당에 길을 잃었다. 제2의 DJ가 필요하다. 제2의 김대중 선생이 필요하다. 이러는 등 연일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염두에 둔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같은 경우 직접 나서면 민주당은 곧장 분열이 되어버리겠죠.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재명의 대표직 수행 불가 시에 당을 이끌 인물로 김경수와 김부겸 등 양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부겸은 이재명 지도부가 그동안 사법 리스크나 강성 일변도 대외 정책으로 외연 확장의 한계를 드러내는데 이런 민주당의 약한 고리를 보완할 수 있는 리더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중도층 외연 확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김부겸이다. 이 얘기입니다. 친문적자로 불리는 김경수의 경우 화합형 성품을 갖춘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그는 노무현 문재인 정권 동안에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 그러니까 비서특유의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서 이재명과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구속되더라도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여전히 당내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른바 옥중 공천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아마 개딸들이 더 앞장을 서겠죠. 비명계 이원욱은 지난 8월 9일 라디오에서 이 대표 사퇴를 주장하면서도 이 대표는 절대로 대표직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으리라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옥중 공천이라도 하겠다는 얘기들이 있다. 그게 아마 이 대표의 진심 어린 생각이 아닐까 싶다. 아마도 그런 생각이 현실화되면 당을 깨자는 것이냐며 이 친명 비명 간의 마지막 결전이 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대회전이 벌어지겠죠. 이재명은 이제 민주당의 암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민주당의 원로들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 원로의 목소리가 조금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원로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모두 불출마 요구를 받으면서 발언권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나온 4인방이 있죠.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추미애. 그런데 대표를 지낸 나머지 여러분들 명단도 전부 거론됩니다. 근데 송영길, 문재인까지 말입니다. 그런데다 이 박지원, 추미애 등 원로들은 물론 문재인까지도 지금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심지어 민주당 골칫거리가 된 전현직 대표들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검색을 해보십시오. 기사들이 줄을 잇습니다. 줄 잇는 이 대표 잔혹사가 당내에서 총선 복병으로 작용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을 이끌 우리나라 전통 야당을 이끌
무게 있는 원로의 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나라 좌파의 비극입니다. 새는 두 날개로 납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